노동개혁 자초라. 윤석열 정부 못한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것 중에 말입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입니다. 이 노동개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동개혁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노동계 출신 인사가 16명이나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여기는 민노총 출신이나 금융노조 출신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300명 국회의원 중에 말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분들이 적어도 말입니다. 10% 가까이 될 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10%가 노동계 관련 인사라면 여러분 노동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 노동개혁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표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주요국 노동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요. 대한민국 OECD 경제협력기구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합니다. 38개 회원국 중에 29위입니다. 시간당 43.1달러예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3배 가깝습니다. 113.6달러고요. 미국도 75.5달러, 독일도 68.5달러입니다. 일본은 48.1달러예요. 우리는 43.1달러. 이게 OECD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반드시 노동개혁이 뒤따라야 되죠. 노동개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지켜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동개혁을 할 수 없다는 뜻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낮으니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꼬꾸라질 거고요. 경제가 꼬꾸라지면 꼬꾸라질수록 사회적인 위기는 더 커지거든요. 사회적인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퍼주는 데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퍼주는 데. 선거할 때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퍼주기가 계속 길어지면 결국 말입니다. 남미가 되든가 아니면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노동개혁은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는 건성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거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연수 1년 전가시 임금 상승률은 대한민국은 2%예요. 미국은 0.8%. 일본도 1%밖에 안 됩니다. 독일도 1%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2%예요. 연공 서열식의 임금 구조가 사실은 이게 결국 노동 생산성을 많이 낮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이게 능력 중심으로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능력 중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동개혁은 물 건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식으로 강제적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그거 말고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권태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연구한 것을 보면요. 2006년에서 2001년까지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18.9%였는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는 10.1%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조의 어떤 상황이 심각하다.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노동개혁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도요.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나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대상 중에 핵심이거든요. 주 68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그만큼 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떨어뜨렸겠습니까? 이거 개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노동개혁은 이제 뭐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것은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고요. 이제 주 52시간제가 앞으로 4년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이 됐다. 오히려 말입니다. 민주당은요. 주 4일제 주장을 하거든요. 주 4일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주 4일제가 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무너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대한민국은 더욱더 가난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만큼 말입니다. 저는 좌파 어떤 정권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연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저는 장기 저성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인플레이션이나 혹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또 금리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참 쉽지 않다. 그것이 핵심입니다.